지난해 노벨 화학상 수상 가능성이 많이 더 보도가 되면서 전 국민이 다 설렌 마음으로 지켜봤던 기억이 저한테도 있는데요. 교수님께서는 아직 멀었습니다, 아닙니다, 겸손의 말씀을 또 많이 하셨더라고요. 근데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또 수상 소식 아니겠습니까? 노벨상 얘기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좀 많이 대두가 된 건지 궁금합니다. 이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. 노벨 재단에서는 한 50년간 실제로 노벨상 후보자에 누가 올랐는지에 대해서 전혀 밝히지가 않습니다. 예. 그래서 언론에 나온 바와 같이 노벨상 유력한 수상자 뭐 이렇게 수상 후보 뭐 이렇게 나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.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요. 근데 왜 그런 이야기 나오는가 하니 이제 노벨상 시즌이 가까워지면은 한 9월 말 정도 되면 이제 10월 첫째 주에 노벨상이 이렇게 물리학상, 생리학상, 화학상 순서로 이렇게 쭉 발표가 되거든요.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. 네. 노벨상 원래 누구 받을까?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그런 것들 이렇게 예측하는 그런 곳이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권위가 있는 게 뭔가 하니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구글 같은 것입니다. 그 논문 검색 엔진을 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거. 저도 오늘 아침에 사용했어요. 그게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게 있어요. 예. 거기서 이제 노벨상을 받을 만한 그런 연구를 한 논문을 아주 중요한 그런 획기적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한 논문들을 발표한 사람이 누군가 그걸 베이스로 해가지고요. 그 결국 논문 인용했어요. 인용해서 베이스로 해가지고 노벨상 노벨 로리에트 그러지 않습니까? 그 대신에 이제 사이테이션 로리에트 이렇게 해서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발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지난 10년간 노벨 과학상 세 개 분야 생리학상, 물리학상, 화학상 80명이 노벨상을 실제 받았거든요. 그런데 이 사이테이션 로리에트에 리스트업이 된 사람들이 몇 명이 28명이 됐어요. 그러니까 한 35% 정도 확률이 그러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상당히 높죠. 그러니까 이제 근데 하나 이제 간과하시면 안 될 게 뭔가니 그 해에 사이테이션 로리에트 선정되고 바로 노벨상을 받은 경우는 힉스 교수님밖에 없어요. 힉스 교수님하고 동료 교수, 힉스 입사. 우리가 그 아는 그 유명한 입자.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작년 노벨 화학상 받으신 두 여자하고 카펜터 교수님하고 다우드나 교수님 같은 경우는 실제로 6년 전에 이게 선정이 됐었어요. 6년이 걸려서 이제 이후에 받으셨다는 그렇죠, 거죠? 그렇죠. 그러면 그러면 교수님께서도 6년 후로 지금 예상. 근데 뭐 그게 좀 방정식이 굉장히 복잡해요. 그래가지고 그게 뭐 복잡하기 그래서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조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이런 어떤 과학 분야에 업적을 받는다는 게 영광이잖아요. 기대는 조금 되진 않으세요? 기대를 한다.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. 특히 공중파를 더 많은 분이 보고 계시고. 근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. 제가 혹시 노벨상을 받는다 할지라도 제가 저기서 왜 나와? 뭐 토론토 가수 개목 비슷한데 제가 저기서 왜 나와? 이런 말은 안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표현한 게 노벨 클래스 또는 노벨 프라이즈 워치리스트 이제 거기에 리스트업이 된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는 중요한 그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.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물론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시고 그런 어떤 자부심도 있으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정말 짧게나마 많은 분들이 또 이 교수님의 어떤 연구에 대해서 다 잘 알지는 못하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분야의 어떤 연구인지만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앵커님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? 쉽게 설명하는 게 가장 쉽지 않습니다. 그럼에도 제가 어쨌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여러분들 TV가 이미 나와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QLED 텔레비전이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런데 QLED라는 게 결국 우리가 텔레비전 살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색깔이 선명해야 되잖아요, 그죠? 그런데 QLED가 뭐에 약한가요? 퀀텀 닷 이넨스 텔레비전입니다. LED 텔레비전인데 결국 퀀텀 닷이라는 게 뭔가 하니 반도체 나노 입자를 가지고 퀀텀 닷이라 그래요. 퀀텀 닷이 지금 이제 거기 QLED 텔레비전에 들어가는데요. 요것들이 나노가 재밌는 게 뭔가 하니 입자의 크기에서 색깔이 결정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입자가 예를 들면은 한 5나노미터 정도는 만들면 초록 색깔이 나오고요. 그다음 좀 더 작게 한 3나노미터 크기로 만들면 파란 색깔이 나와요. 근데 입자가 그러면 여러 개 섞여 있으면 어떤 색깔이 나올 거예요? 아무 생각은 흐리멍텅한 색깔이 나오겠죠. 그러니까 선명한 색깔을 입자의 크기가 색깔을 결정하니까
어떻게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죠, 그죠? 그렇죠. 예.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헤매고 있었던 거예요. 그것들을 똑같은 크기로 만드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. 나노가 굉장히 작아요. 어느 정도 작은가 여러분들 머리카락 두께의 한 10,000분의 1 크기니까 너무 작잖아요. 그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이렇게 균일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바로 한 방에 그냥 이야. 바로 한 방에 이제 균일하게 만드는 기술을 야. 개발한 거예요. 알아들었어요, 저희. 이해됐어요. 아이고 다행입니다. 아니 똑똑하신가 그런 거예요. 김동현 씨 이해되셨죠? 예. 네, 그래서 그 논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진짜 훌륭한 많은 사람들이 논문이네요. 사용하고 지금 이제 산업계 방금 말씀드린 이제 QLED 텔레비전에 있는 그런 들어가는 반도체 나노 입자 양자점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제 기술을 직접 이용한 게 아니라 그것들을 발전 시켜서 이제 나오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연구소들이나 이런 산업 현장에서 이용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인정을 받은 것 같아요. 네. 노벨 클래스에서 이제 노벨 수상자가 되시기를 저희가 꼭 기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조만간 또 예. 좋은 소식이 있기를 네, 기원해 보도록 고맙습니다. 하겠습니다. 네. 네.